트랜스 지방을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 있는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름은 역시 기름입니다. 더 서재걸의 꿀팁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의학박사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다이어트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지난번에는 살 찌는 기름과 살 빠지는 기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은 기름인 들기름과 올리브유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최악의 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기름은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고기를 볶았을 때 나는 연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부터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는 낮은 온도에도 쉽게 연기가 나니까 사실 막 태워서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등은 열을 가하지 않는 무침 요리나 샐러드 드레싱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달걀 후라이 같은 요리를 할 때는 올리브유를 써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은 기본적으로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는데 쓰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낫습니다. 기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등의 영양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도 일반 식용유와 다를 바 없게 되려면 그냥 막 고열에 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도 기름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을 바른 김 구워서 고소하게 먹는 분들 참 많은데 역시 추천하지 않는 게 들기름은 대표적으로 열과 온도에 민감해서 쉽게 상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들기름은 유통기한이 2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적은 양을 두고 그때그때 먹어야 됩니다. 만약 들기름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들기름에 참기름을 넣어서 함께 보관하는 겁니다. 이 참기름은 산화를 막는 리그난 성분이 있어서 들기름보다 좀 오래 두고 쓸 수 있기 때문인데 들기름을 8로 한다면 참기름을 2 정도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면 순수 들기름을 보관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팔팔 끓이는 튀김 요리에는 어떤 기름을 써야 하냐고요? 이런 경우에는 고열에도 좀 덜 민감한 카놀라유, 포도씨유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유명한 아보카도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도 높은 온도에 덜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튀김이나 굽는 요리에 해바라기유를 쓰고 계신다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바라기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좀 높아서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고열일 때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종류의 기름이든 고온에서 오래 가열할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뜨거운 열을 가하지만 않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튀긴 음식을 즐겨 먹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공 버터에도 트랜스 지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빵, 케이크, 쿠키, 패스트푸드를 한번 먹으면 왜 자꾸 이게 생각이 날까요?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배가 부르더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이 이 신호를 교란해서 계속 먹어도 또 먹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은 몸에 쌓이면 배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 몸 곳곳에 쌓여서 암이나 당뇨 같은 것들을 유발하고 온몸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먹어버린 트랜스 지방 어떡할까요? 배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서 노폐물을 배출하면 트랜스 지방도 배출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힘들다면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움직이기 힘드시다면 지압을 하거나 아랫배 핫팩, 저는 이제 배꼽 아래 거기에다가 핫팩을 하라고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핫팩이나 족욕을 하게 되면 또 지방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기름인 트랜스 지방을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 있는 기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가 뇌에도 작용을 하지만 혈관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데 오메가3가 들어가면 몸속 트랜스 지방이 약해지고 배출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가 트랜스 지방 배출을 돕는 좋은 기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만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좋은 또 그런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셀럽들도 이 햄프시드 오일, 대마 종자유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오메가3가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좋습니다. 보통 대마 그러면 옛날 마면은 의류 그 말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대마 또 마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대마 종자유는 대마의 나쁜 성분을 제거한 후에 짜낸 기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마의 마약 성분 때문에 재배가 금지됐다가 대마 종자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점 때문에 대마 종자 재배가 합법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결국은 이 대마 종자유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대마 종자유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3대1 정도로 균형을 갖추고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우리 몸에 쌓인 동물성 기름과 트랜스 지방의 배출을 돕고 지방 세포의 크기를 좀 줄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염증까지 줄여주니까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만 임산부나 수유를 하는 경우나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라면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더 주의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대마 종자유 다 이 기름들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한 수저 10ml 정도 되거든요. 그걸 생으로 먹는 방법이고요. 기름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면 저는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나머지 40ml를 채워서 저어서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기름은 역시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수저 아니면 소주 한 잔 기준에 5분의 1 정도의 용량을 지키면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궁금한 우리 몸, 알아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건강해집니다. 다음에는 더 궁금하고 더 건강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정말 제대로 순수하게 짜면 이게 지금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짜는 건데 색깔이 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아주 진한 갈색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밀 같은 것도 순수하게 메밀만 하면 색깔이 옅고 하얗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게 첨가가 되면 색깔이 회색으로 진해지거든요. 적어도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흔히 구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약용으로 쓸 만큼의 순수한 기름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도움되는 기름으로 약용의 개념으로 이 기름을 먹겠다고 한다면은 좀 옅은 기름, 그게 사실은 색깔로는 맞고요. 아주 진한 갈색을 띈다면은 좀 첨가돼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에 가깝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